행정론의 핵심 요약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번부터 시작합니다. 14번의 리더십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되게 이론적인 측면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 특성이론, 두 번째 행동이론, 세 번째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거기에 별표,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참고에 관리격자 이론이 있습니다.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가 나왔고요. 변혁적 리더십의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퀸의 경쟁적 가치 접근에 의한 리더십을 기초로 한 조직 리더의 역할이 있고요. 네 가지의 역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는 리더십 이론,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모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이론은 말 그대로 리더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행동이론은 리더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 라고 보면 되고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어떤 어떤 지향,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들러라든지 허쉬와 블랜차드라든지 이런 학자들 바로 상황적 리더십의 학자들이 되거든요. 자, 특성이론은 리더들이 갖추고 있는 독특한 개성, 일명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성에 동그라미 쳐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보면 트레이트 티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리더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 리더십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2번 별표. 자, 개성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가 뭘까요? 예를 들어 지능부터 가로, 지능, 지배력, 그 다음에 자기 확신, 정열, 활동성, 업무 관련 지식, 심지어 외모, 이런 것을 다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특성이라는데, 이러한 것 등의 성향들도 리더십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특성 이론이 됩니다. 리더십 이론의 가장 최초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성 이론이 가장 먼저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행동 이론입니다. 리더십을 관찰 가능한 과정 또는 행동의 동그라미 보려는 접근입니다. 목적은 어떤 행동들이 효과적인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려는 겁니다. 어떤 행동들이 행동의 동그라미예요. 미시건 연구라든지 오하이오 연구라든지 아까 했던 머튼과 블레이크의 관리격자 이론,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 이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머튼과 블레이크의 관리격자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맨 아래 각 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격자 이론은 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즉 인간이고, 하나는 일, 즉 생산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축에 의해서 모두 5가지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5가지 유형이 아래 참고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T형, 과업형, 그 다음에 무기력형, 컨트리클럽형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중도형이 있죠.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아래 X바, X축이라고 하는 쪽에는 생산이란 게 있고요. 생산의 동의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Y축, Y바 쪽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인간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점과 생산에 대한 관점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5가지의 유형이 나온 게 관리 격자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있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잠깐 정리할게요. 자, 리더십 이론입니다. 자, 리더십 이론은 특성 이론에서 화살표, 행동 이론에서 화살표,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고요. 상황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리더의 트레이드마크, 리더의 특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는 리더의 행동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리더의 행동을 강조한다. 자, 리더의 행동을 강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미시건주나 또는 오하이오 주에서 연구했던
오하이오 연구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튼과 블레이크의 관리 격자 이론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관리 격자 이론인데 관리 격자 이론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좀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거와 똑같이 한다면 이게 이제 생산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인간, 즉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행동이 바로 격자 모양을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격자 모양을 그렸을 때 5가지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제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이 2가지 축을 물어봤어요. 2가지 축, 즉 생산 일과 사람, 인간에 대한 축 2가지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일에 대한 관심만 있죠. 일 중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과업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출제된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것도 높고 이것도 높은 게 좋겠죠. 이걸 우리가 T명이라 하거든요. T명. T명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가지 정도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무기력형입니다. 무기력형이 되고 여기는 중간 형태니까 중도형이라 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많아하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골프 생각하면 돼요. 컨트리 클럽입니다. 컨트리 클럽형이 바로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관리격자 이론의 간단한 모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황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황적 리더십에 거기 나와 있는 학자는 허쉬와 블랜차드입니다. 허쉬와 블랜차드 그리고 별도로 피들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피들러는 상황 적합 이론의 학자라고 해요. 피들러는 상황 적합 이론의 학자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리더가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피들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 확률을 보면 이 허쉬와 블랜차드가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허쉬와 블랜차드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의 행동 유형은 거기 그 다음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형광펜으로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의 성숙도입니다. 구성원들의 성숙도가 중요한 거예요. 구성원들의 성숙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랜차드에 의한 리더십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변인이 3가지예요. 그 변인이 바로 준비성, 동그라미 1, 책임 능력, 동그라미 2, 의지, 동그라미 3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성원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변인들이에요. 이러한 유무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다. 그 4가지가 뭐죠? 지시형, 그 다음에 설득형, 그 다음에 참여형, 그 다음에 위임형이에요. 참여형이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출제된 거니까 참여형의 형광펜 밑줄 별표. 자, 이것도 이제 밑에 도표를 해드렸는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허쉬와 블랜차드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변인이 3가지고 유형이 4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지시형이고 여기가 설득형이고 여기가 참여형이고 여기가 위임형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2가지가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는 구성원의 성숙도의 3가지 변인, 준비성, 그 다음에 책임 능력, 그 다음에 3번째가 의지입니다. 의지. 자, 여기 3가지가 뭐냐면 구성원의 성숙도다. 구성원의 성숙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나눈 사람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다. 상황적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지시하고 위임이 서로 위아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없다, 있다 이것을 OX로 해볼게요. 만약에 중간 정도다 그러면 세모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낮으니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성이 낮고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을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령은 반대로요. 구성원들이 준비성이 잘 돼 있고 높고 책임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을 때예요.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구성원의 성숙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득과 여기 참여를 보는데 눈치채셨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것들이 좀 준비성이 잘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설득형은요, 준비성이 낮거나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참여는 준비성이 중간 정도 된 거예요. 중간 정도 되거나 높을 때인데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암기법처럼 이걸 좀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잘 나오니까 능력 있으면 암기법처럼 외우세요. 참여시킨답니다. 능력 있으면 참여시킨다. 아, 그러면은 책임 능력이 있을 때 참여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면 참여부터 할게요. 능력이 있다. 근데 의지는 부족한 거예요. 의지는 부족하다. 세모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설득형은 반대예요.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 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모 정도 하시면 돼요. 대신 이 설득형은 의지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느낌을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높은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숙도가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성원의 성숙도가 높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구를 보시죠. 이제 지시형입니다. 준비성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서 끊어요. 부하들이 주어진 과업에 대해 책임질 능력도 없고 끊어요. 지려고 하는 의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다. 이해되셨죠? 설득형입니다. 판매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준비성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상황으로서 끊어요. 자, 부하들이 책임질 능력은 없으나 끊어요. 하려고 하거나 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형, 준비성의 정도가 중간인 상황으로서 끊어요. 자, 부하들이 책임질 능력은 있으나 능력이 있으면 책임 능력이 있으면 참여시킨다 그랬잖아요. 있으나 끊어요.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가능성이 적을 때, 즉 의지가 조금 부족할 때, 중간 정도일 때는 참여형 리더십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 위임령입니다. 준비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서 끊어요. 부하들의 능력이 탁월하고 끊어요. 적절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즉 의지가 높은 경우에 우리가 위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위임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셔야 돼요.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 왼쪽에 쓰세요. 과거. 변혁적 리더십 쓰세요. 현재입니다. 자, 과거에 강조했던 것이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자, 일을 잘했다. 그럼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 벌을 주는 거예요. 처벌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거래는 내부지향이고 안정지향이에요. 내부지향, 안정지향의 형광펜 밑줄. 자, 거래적 리더십으로 업무를 할당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통제해 나가요. 그래서 일상적인 리더의 행동을 강조하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반대입니다. 외부를 지향합니다. 안정보다는 변화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헌신을 하면은 그 헌신한 만큼의 조직의 공공선을 위해서 기여한 만큼의 예를 들어서 위로 승진시키기도 하고 거기 나온 대로 비전을 제시해서 조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향의 새로운 비전 제시 끊어요.
조직 문화, 규범 창출, 적절한 지지를 확보하는 등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변화, 동그라미. 그래서 안정지향은 거래적 리더십, 변화지향은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내부지향은 거래적 리더십, 외부지향은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뭐 여러분들이 변혁적 리더십 정도만 좀 잘 알아놓고요. 최근에 강조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퀸의 경쟁적 가치 접근에 의한 리더십을 기초로 한 조직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슈퍼바이저 이야기도 나와요. 혁신적인 슈퍼바이저 나오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가로 1, 2, 3, 4거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자, 퀸은 조직의 리더가 갖는 역할과 리더십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전제하에 통합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관리자 역할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정의가 없는 만큼 가장 좋은 리더십 스타일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조직 관리 수행의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경쟁적 가치 접근이라 말합니다. 경쟁적 가치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비전 제시가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가가 있습니다. 분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가 있습니다. 자, 밑에 그 밑에 있는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는 리더십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모형을 그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통합적 관점에 의한 리더십. 이걸 우리가 퀸의 경쟁적 가치 접근 이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퀸의 경쟁적 가치 접근 이론이다. 모형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생각해봐서 그린 건데요. 자, 이런 네 가지의 각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요. 외 안에 쓰겠습니다. 외, 유, 내, 통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외부, 내부, 유연, 통제가 돼요. 자, 파란색으로 써드리면, 자, 이게 외부, 이게 내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써드리면 이게 통제, 이게 유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했죠. 외유, 내통,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외유, 내통,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이쪽에다가 단어를 쓸 거예요. 네 가지의 유형이 나온다 그랬죠. 1번의 비전 제시가, 2번의 목표 달성가, 3번의 분석가, 4번의 동기부여가인데 그 네 가지가 여기 안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두 문장 기법으로 하면은 비동분목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비동분목. 여러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겠어요? 비전 제시가가 됩니다. 비전 제시가, 이게 이제 동이죠. 동기부여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분석가. 그 다음에 여기가 목표 달성가가 됩니다. 암기법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림을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외유, 내통하고 그 다음에 비동분목,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요. 자, 이게 바로 이 통합적 관점에 의한 리더십, 퀸의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내냐면 보세요. 비전 제시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플러스 유연이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는 유연과 내부가 만났죠. 자, 외부를 먼저 썼기 때문에 여기도 내부를 먼저 쓰겠습니다. 내부, 그 다음에
유연이 돼요. 내부 지향적이면서 유연성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동기부여가. 자, 분석가예요. 분석가는 내부 플러스 통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목표 달성가. 외부죠. 죄송합니다. 외부 플러스 통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보면, 맨 아래 보면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은 리더십의 초점을 외부 지향, 내부 지향의 연속선과 끊어요. 그 다음에 유선, 통제의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리더십의 기술 영역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향 유연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외부 지향 유연성의 근간 경계 있기 기술인데, 자, 그러면 이거죠. 이거 외부 유연, 그래서 비전 제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지향 유연성이 있다. 내부 지향 유연성이 바로 이거죠. 동기부여가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관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기는 경계 있기 기술이고 여기는 인간관계 기술,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외부 지향과 통제가 있다. 목표 달성가, 이겠죠. 목표 달성가는 외부 지향 통제인데 여기서는 지시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부 지향 통제에 해당되는 것은 조정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방 뭐 기술이 쭉쭉쭉 나왔는데 이 비전 제시가는 경계 있기 기술, 좀 심학습을 하면 경계 있기 기술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